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블로거를 모셔가지고, 블로거의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얘기하시는 분의 신변을 위해서 아마 제 영상에서 최초로 모자이크 처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블로그가 진짜 돈이 되는지,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블로그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차고요. 사실 맛집을, 전국 노포 맛집을 다닌 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얻어먹고, 소위 말하는 얻어먹고 이렇게 무슨 소개를 한다거나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남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파블이 되겠다 그런 걸로 했던 건 아니고, 파워블로거가 되거나 아니면 수입을 창출하려면은 그런 데를 다녀서는 절대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갔다 왔던 곳에서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 소개가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이웃들조차도 방송국 작가나 PD들한테 노출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발품 팔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넷상에서 검색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요즘 방송 안 나오는 식당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색을 의존하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안 되는 데를 찾는 탑킷이 생활의 달인 이제 그런 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 군데는 정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블로그가 몇 명 정도 되면 수입을 낼 수가 있어요? 몇 명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블로그인이 몇십만이라 하더라? 처음에 1세대 블로그라고 했던 분들이 한 십몇 년 전에 시작했던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시작하셨을 때는 돈이 됐고요. 그리고 방문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맛집, 낚시, 등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세고 방문자가 어려운 게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도서나 이런 거는 조금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금방 몇몇 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쪽은 맛집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난 파워블로거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방문자도 없고 힘들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중도 포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매일 이렇게 글 올리기 쉽지 않고요. 예. 제가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글을 상당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글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냥 느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오해받는 게 한 40, 50대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100%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의 글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대충 사진만 보고 하기 때문에 남의 글을 잘 안 읽고, 정말 블로그 친한 이웃들만 제 글을 정독을 하지,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서로 이웃을 맺을 때 목적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 가구를 홍보할 거야. 나는 우리 집 농산물을 홍보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충 공간만 누르고 글도 안 읽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정말로 어디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저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저는 아줌마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전국의 맛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다니세요? 예전에 제가 첫 직장이 제약사였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그런 제약사다 보니까, 지금은 토요일이란 주말 공휴일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제가 90년도 초중반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근데 방공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외국계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외국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최초로, 삼성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복지가 좋은데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급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쉬는 날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정보를 수집한 거, 그리고 이제 6시 내 고향, 이런 거를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를 잘 보면은 그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모티브를 따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저 지역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음식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겠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지방의 숨은 맛집을 다니게 된 거예요.
앞에 좀 얘기하던 걸 연결해서 네. 그 아까 몇 명이 되면 수입이 나느냐고 물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정확히 어떻게 해야 수입이 나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말하다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몇 명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방문자하고도 조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몇천 명은 돼야 되겠죠. 뭐 몇백만 건 안 되고 몇천 명이 되면서 지금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저 아는 분이 빵집 블로거였어요. 베이커리, 커피숍하고. 그러면 하루에 글을 쓰면 30만에서 한 집당 50만 원씩 받을 정도로. 그때는 이게 블로거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서 파업이 되면은 그 말을 신뢰를 하고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조금 그런 게 워낙에 이제 가짜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예전에 그래서 정말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2, 3천까지 실제로 그랬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 거의 많지는 않고 거의 없고요. 그냥 그래도 최소한 몇백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같진 많지 않고 저 블로그 이웃들도 이제 파블들도 있고 그렇게 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을 발생하려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은 50만 원 그 글 한 편당 5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몇십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집에 우연히 갔는데 그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안면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누가 업자가 말하자면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은 여수니까 홍보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머 그 글을 쓴 사람이 저 이웃인 거예요. 친한 이웃이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까지 그런 쪽인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150만 원을 매달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번 팔아서 150만이 되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랬더니 그렇죠. 본인이 업자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결로 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 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계약을 하면은 보통 한 반년 정도는 그 글을 올려주기를 하거든요. 인터넷 넷상에 삭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계약 끝나면 그 글을 삭제해도 돼요? 본인이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해도 돼요. 예,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의 수입은 광고주?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고. 근데 광고주도 그래도 또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그 블로그를 알고 뭐 광고를 맡길까요? 그러니까 핫한 집을 많이 올리는 게 가장 방문자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숨은 맛집이 아니고, 뭐 뭐 백종원 씨가 하는 새마을식당 이런 게 아니고, 방송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 무슨 뭐 맛있는 녀석들, 허영만의 백반기행,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에 노출되는 인기 있는 프로를 찾아가면은 금방 핫해져요.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블로거가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방문자가 기본 1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온 집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로그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더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방송을 보고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방문자가 많아지고 대신에 그런 분들은 얻어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뭐 그런 쪽으로 수입보다는 본인이 방문자 욕심에 있어서 그런 걸 보람을 갖고 하는 거고 오히려 아까 그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상 맛집이나 유명한 맛집 같은 데 가서 이제 띄워줘야 되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경우고 이제 결이 다른 거죠 완전히. 예.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광고를 아니요. 섭외가 다 와요. 섭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연줄에 이어 이 사람이 사진도 잘 찍네 글도 잘 쓰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네 이 사람이 그리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하고 잘 맞네. 왜냐하면 저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파블이구나 하는 걸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자비로 들여서 먹냐 그리고 자비도 들여서 먹지만 그렇게 돈을 받고 쓰냐 뭐 아니면 협찬을 받고 쓰냐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예 돈을 많이 받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돈만 원 받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블로그 기자단에서 얻어먹고 이제 접대를 받고 무조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이 나쁜 건 아닌데 단지 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일반 선한 소비자들이 그 피해가 가잖아요. 본인이 맛있다고 해서 막 썼는데 실제로는 맛이 없어요. 근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냥 검색에 의존해서 갔던 사람들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그 블로거라는 게 그 인플루언서 옆에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파워블로거하고 인플루언서 뭐 차이가 있어요? 그런 예전에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 이제 그 뭐
그 뭐 사진도 예를 들어 잘 쓰고 방문자도 많고 했던 분들한테 이제 그 해 파워블로거라는 명칭을 이렇게 말하자면 상장처럼 수여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이제 파블이라는 말은 그냥 예전부터 내려와서 쓰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도 인플루언서인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별로 활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요즘은 사실, 블로그보다는 인스타를 뭐 업체에서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얘기하는 거죠? 네. 빨리 핫해지거든요. 굉장히. 블로그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글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런데, 인플루언서 사진 그러니까 인스타는 사진 한 장 올리고, 그냥 대충, 뭐, 맛있다라고 그냥 한두 줄만 쓰면은 그게 핫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식당에서도 그 블로그 마케팅 할 때 블로거들만 부르는 게 인스타그래머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편하죠. 사진 한 장 올리고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대를 받고 블로거는 사진 여러 장 찍고 글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수고로움도 있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맛집을 찾아다니실 때 그 맛집에 가서 식사 시켜 먹고 비용을 그 식당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건가요? 저는 제 잡인데 간혹 이제 그 오픈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줌마이자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은 가끔 보건소에서 뭐 이렇게 뭐 위생과나 뭐 시청 위생과나 이런 데서 이제 검사를 하러 온 줄 알고 굉장히 막 그 조심스러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왜 그러냐면 수원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 다 제 자비 들여서 가는 거예요. 자비 들여서 가고 대신에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간혹은 어떤 데서 이제 조금 더 뭐 사과가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이제 먹으려고 나눴던 이제 직원 식사용 반찬을 뭐 맛보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그 음식점이 마음에 들어서 맛있어서 제가 자주 가고 이제 내 쌍에 자주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네 하면 다음에 갔을 때 뭐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예. 그 지금 그 본인 블로그의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저는 그냥 광고 배너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많은 건 아니고 한 그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왜냐면 그게 한 달에요? 네. 그게 지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그 어디 가서 협찬을 받아서 글을 써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한 그 네이버 광고에서 사람들이 그 고객 그러니까 저 글을 읽고 광고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고 클릭해주는 게 회원 수가 5만 명이어도 방문자가 10,000명이어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태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회원 수가 2,000명이어도 제 이웃들 보면은 한 달에 15,000원? 그건 왜냐면 이건 순수한 그냥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무슨 뭐 어떻게 무슨 협찬을 받고 아니면 몰래 글을 써줘서 이제 그냥 뭐 협찬을 받았는데도 뒷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광고 네이버에서 주는 거. 네. 그거 왜요? 그거 외에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왜요? 그리고 제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진짜 가서 가성비 좋고 가성비를 떠나서 정말 맛있는 집을 공유를 했을 때 그 제 이웃들이 거길 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분들이 찾아가서 정말 맛있구나. 이 블로거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런 게 제 보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협찬은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지방 멀리까지 가시는 것 같던데 네. 그 비용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한 달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오히려 음식값은 100만 원인데 기름값이 200만 원 정도? 네, 실제로. 그렇게 드는데 지금 그 수입이 없으면 제가 자선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선사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이 이제 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팬들이 많고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했을 때도 이런 걸 제 취미 생활을 나중에 하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몇 년은 더 그렇게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다? 네. 그럼 앞으로 블로거의 어떤 미래 전망은 어때요, 그러면? 요즘은 그 네이버 측에서 좀 블로거들을 좀 이렇게 하대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워낙 많이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위기소심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이렇게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앞으로 나중엔 또 그 블로그 시대로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고 싶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대략 지금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6,000명. 오. 네. 사실은 뭐 그냥 서로 이웃을 제가 막아나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제한한 상태인데 서로 이웃을 제가 받으면은 회원수는 뭐 10,000명, 20,000명 금방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싫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은 순수한 맛집 블로거나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활 블로거가 아니고 그냥 자기를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남의 그런 따윈 관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만 홍보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제가 그냥 서로 이웃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원수는 뭐 그 정도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아지죠. 예, 서로 이웃을 받고 이러면은. 맛집 같은 거 이렇게 지방 다니시면 그 요즘 대세인 유튜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왜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는 얼굴 공개도 돼야 되고 그만큼 책임이 좀 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야 되고 그게 보니까 자극적으로 좀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유튜브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례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촬영을 할 때 유튜브는 출입 제한을 시켜버려요. 아예. 미리 그 촬영을 하면 그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은 블로거는 미리 가서 내가 알았던 식당이었을 수도 있고 몰랐던 식당이라도 가서 음식을 먹고 사진 찍어도 되는데 유튜브는 아예 출입 금지. 그 정도로 좀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지 뭐, 예, 그쪽에서 출입을 제한을 하고 글쎄 유튜버를 특이하게 해볼 생각은 했었는데 음식 갖고는 아니고요. 음식도 사실은 뭐 이제는 거의 사람이 발품 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문 날 대로 났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또 솔직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해볼까도 했었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뭘 생각하셨어요? 저는 전국에 그 이제 좀 있으면 많이 갔고 사라지는 다방. 다방? 네, 다방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요 근래 뭐 생긴 그런 뭐 카페 이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뭐 30년 전부터 했던 뭐 미스김 찾고 미스박 찾는 그런 다방 지방에 그런 거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 데랑 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지방 다니고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집에서 그냥 취미 생활이라 해서 좀 이렇게 뭐 세대주도 지원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애들도 다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크게 뭐 손 가는 건 아니니까 좀 뭐 가족들도 다 이렇게 다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니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블로그를 인터뷰해야 돼서 이렇게 검색해 보다 보니까 블로그가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정말 수입이 돼요? 과장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게 그렇게 된 게 한 2년 정도? 그 전에 초창기 때는 굉장히 수입이 많이 불과 한 5, 6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오히려 그쪽으로 이제 난 파벌이 돼서 이런 수입을 창출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대요. 실제로 제 이웃 중에도 있고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유튜버로 넘어간 거지. 블로그가 수익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얼굴 노출하면서까지 욕먹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리고 블로그도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진짜 맛있어서 쓴 건데 댓글로 이제 정말 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책임져라,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실제로 얻어먹고 나서 이제 그렇게 썼던 건 좀 덜 억울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제 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적당히 중립을 지켜서 정말 맛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쓰는 편이 대신 업주님들한테는 피해를 안 가게.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건데 크게 무슨 뭐 거슬리지 않게만 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는 안 쓰고 있어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유혹이 있죠. 구독자가 안 늘고 또 그런 게 뭐 핫 이슈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회를 안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저도 뭐 아직까지는 취미 정도의 수준이지만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들 아직 뭐 또 마이너리 채널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여러 산업 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여러 분야에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취재하고 또 뭐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또 그런 건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약간 그러니까 동감이 되네요. 저도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뭐 다른 그 분 촬영하신 걸 봤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은 제목으로 자극적이 달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클릭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팬이 늘어나고. 근데 정말로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주는 유튜버라서 이게 그 일반 그 청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모르는 거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블로그에 제목을 달 때 무슨 뭐 어디 뭐 말도 안 되게 좀 이렇게 뭐 솔직후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솔직후기 이런 거는 끝난 시대고 뭐 요즘 그러잖아요. 내돈내산 내 돈 들고 내가 사 먹었다 이제 그것도 사실 가짜도 많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3년 전인가는 그 저희가 블로그를 하면 태그를 달거든요. 태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목동 맛집, 뭐 파주 맛집, 하남 맛집, 뭐 무슨 뭐 서울시 맛집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찾는 게 오빠랑 존맛탱, 오빠랑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자극적으로 해서 검색이 돼서 했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이제 다 좀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앞서가고 찐맛집, 뭐 존맛탱구리 뭐 이런 그 블로그 용어가 그냥 말다는 용어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회수 때문에. 사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죠. 어쨌든 자기 글을 많이 읽어주면 좋은 거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제 영상에는 구독이나 이런 걸 뺐어요, 다. 일체 모든 걸 빼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크게 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약간 그 뭐죠,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보시고 전체 좀 그나마 좀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만족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블로그 선생님 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글도 잘 쓰시면 사이사이 사진도 넣더라고요. 네네.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음식도 팔고 음식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메뉴가 바뀌면은 뭐 이제 때에 따라서 메뉴도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영업 시간이 좀 특이한 거는 다 그런 거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사실 오래 걸리죠. 이렇게 인스타에 사진 한 장 타고 올리는 것보다는. 네. 그 전에 그럼 글하고 사진 찍는 거 뭐 그런 걸 직업으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취미로 그런 거 해봤어요? 전혀 안 하고 사모업무만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글도 뭐 정갈하게 이렇게 뭐 길지도 않게 이렇게 쓰시면서 사진도 잘 들어가 있어서 전에 무슨 그런 일을 하셨나 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전혀. 그냥 전국 맛집은 누구보다 많이 찾아다니죠. 오히려 블로그로 1세대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노포집이죠. 대물림. 그러니까 그 오래됐다고 해서 사실 노포집이 아니고 대를 물려서 하는 게 이제 노포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은 뭐 진즉에 다 가봤고 뭐 진도에 뭐 복탕 한 그릇이 9,000원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갔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업시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슈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제 독 때문에 독성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길까봐 3시가 좀 넘었더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진도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은 그나마도 고속도로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5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묵고 그 다음날 새벽에 먹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없으면 안 되고요. 저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떡볶이가 좋아서 군산까지 가서 떡볶이 한 그릇 먹고 올라온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이왕 내려갔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라야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두세 끼를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막 블로그에 막 이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욕심내려고 막 5군데 가서 6군데 가서 막 음식 맛도 모르고 정보만 그냥 많이 취득하려고 막 7군데 8군데씩 다니는 블로거들도 있어요. 맛집 블로거들. 이왕 간 김에 자주 못 가니까 7군데 8군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잖아요. 그냥 한 입 먹고 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애로사항도 사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말이 좀 뭐 횡설설한 것 같지만 어쨌든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뭐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나름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즐겁게 하고 있고 사실 불택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또 업무가 바쁘거나 뭐 그래서 아프거나 무슨 일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매일 글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것도 뭐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꾸준함이 없으면 어떤 때는 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쵸. 잘안 되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블로거들도 하다가 중간에 몇 개월씩 안 하고 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방문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하자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할까. 예. 그만두기도 한다 그래 놨는데 이건 남의 이목도 있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국 맛집 한 몇 곳 정도로 가보신 것 같아요? 저요? 지금까지 한 수천 군데 되겠죠? 왜냐면 수천 군데? 제가 93년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94년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는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블로그는 이제 4년 반 정도요. 예,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구보다 많이 다녔죠. 이제. 그 전에 블로그 하기 시절 전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면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 그때 뭐 배우자랑도 다니고, 우리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애들하고도 다니고, 혼자 다닐 때도 있고, 이제 스케줄이 안 맞으면은 혼자 다닐 때도 있고, 거의 뭐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뭐 또 뭐 가족들, 조카들 하고 다닐 때도 있고, 뭐 그 블로그 친구들은 많이 교류는 안 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만나봐야 뭐 구설수 생기고 하니까 이제 친한 이웃들 뭐 한두 명? 그 정도만이 가끔씩 이제 뭐 식도락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 지방에도 이웃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러면 이제 글로써 이제 친해지면은 가끔 그 지방에 갔을 때 이제 뭐 식사 시간까지는 안 되면 차 한잔 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러면 이 근처에 뭐 유명 맛집이 아니면 다니시다가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맛집 뭐 그거 한번 있으면 소개 한번 제가 이 집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20년 전에 그 송탄의 김내집이라는 부대찌개 집이고요. 그러고 나서 왜냐면 그 집은 방송에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손님은 많은데 그 외지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백 선생이 다녀가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1년 360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원래도 항상 손님이 많았는데 거기 그리고 천안에 공주집이라고 쪼림닭. 그러니까 이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안동찜닭처럼 뭐 간장에 졸이는 건 맞는데 무생채를 정말 한 바가지씩 넘어가도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짜지 않고. 그래요? 네, 그 집에. 공주집. 거기도 결국은 백 선생님이 또 왔다 갔고. 제 고향에 소울푸드 또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면은,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하거나 안 하고 굉장히 그게 그 면인데 서울 경기에서는, 아니,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에 다른 데 어디 하나 한 군데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 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집도 또 어느 날 생활의 달인에서 저 그 600원 할 때부터 먹었던 데인데 지금은 6,000원, 7,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고양시, 파주시, 네. 김포, 네. 김포시 여기서 정말 맛집 있어요? 글쎄 맛집 개념이 뭐 어디든지 뭐 하다못해 이쪽 뭐 파주 쪽만 해도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블로그 아니더라도 검색을 해서 많이 가는 게 뭐 백선생 다니가 은하장 중국집 뭐 그리고 뭐 보배집 육개장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뭐 막국수집도 있고 뭐 있는데 가성비도 그렇고 그 집 훌륭하더라고요. 그 파주 그 시내 금초원인가 거기 갈비집 있죠. 우리 집 갈비. 우리 집 갈비요? 네. 모르죠. 저는 잘 아, 모르세요? 우리 집 갈비가 진짜 갈비를 줘요. 진짜 갈비인데 500g에 10,000원인가? 거기에 고수까지 내주거든요. 고수에다가 그 쪽파 김치. 싸네요. 네. 근데 실제 진짜 갈비예요. 그 무슨 뭐 목살이 아니고 진짜 갈비를 양념을 해갖고 주는데, 예, 그 집 가성비도 좋지만 맛도 진짜 좋고. 그런 집 뭐, 그리고 사실 맛집 많잖아. 일산에도 가면은 맛집이라고 해서 뭐, 워낙 넘사벽인 뭐, 호불호도 있을 수 있지만, 일산 칼국수. 예를 들어서 뭐, 고자리 냉면, 오이채 이만큼한 거.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다 자기 입맛이죠. 뭐. 사실 뭐. 그런데 자기 맛인데 맛집 많은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제가 좀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였죠. 아, 그런, 제가 조금 약간, 제가 좀 생략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전국 팔도 맛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뭐, 사실 다 다닐 수는 없고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이 식당에서 같이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 했던 거는, 정말 넘버원은 그 경주. 남산 쪽에, 그러니까 바닷가 쪽도 아니에요. 그 용산의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용산에? 용산회 식당이 상호가. 용산회? 네, 용산회 식당인데 회덮밥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동해 쪽에서 많이 잡히는 네. 미주구리, 가자미나 뭐 이런 걸 그때 제철로 숭어나 이런 걸로 해서 회덮밥을 내는데 거기는 초고추장 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뭐 우리 뭐 서울에 뭐 서초동의 진동도네집부터 네. 시작해서 영덕마켓 뭐 초고추장 맛있다고 해도 정말 그 집 맛을 따라갈 수가 없고 정말 생뚱맞은 시골 그냥 2차선 도로에 산 아래 그냥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친절하고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는지 거기가 가장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와 내가 그냥 뭐 8,000원짜리 회덮밥 한 그릇인데 이렇게 정말 뭐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그 특급 호텔에서 먹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왔구나 하는데 뭐 두바이 7성급 막 이러죠. 뭐 우리나라 뭐 5성급, 6성급 그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도 유명 평양냉면집들 몇 군데 그 내 돈 주고 이렇게 비싸게 먹는데도 정말 친절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당들은 그냥 알아서 오잖아요. 네.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런 데를 내가 굳이 또 가야 되나 싶어서 이제 예전에는 몇 번 갔고 했지만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본받을 식당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면서 무조건 맛만 있다고 사실은 다음에 다시 찾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아 이런 집은 내가 잘 왔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데는 저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 약간 그 뭐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불친절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요. 지방색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이렇게 다니면서 뭐 지방색 운운하기 좀 그런데 어디가 좀 그러니까 말투가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상도나 제주도가 좀 말이 조금 더 이렇게 억양이 센지 가면은 은근히 불친절하게 느껴져요. 네. 근데 경북 쪽이나 대구 쪽이 사근사근하게 느껴져요. 네. 어디서 가이소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근사근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좀 친절한 데가 많고 제주는 제가 또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뭐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뭐 니들이 뭐 여기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아주 표현이 웃기네요. 그리고 왜냐면 제주도를 가는 이유가 맛집도 가고 휴양차 가는데 길게 가는 사람 없어요. 뭐 한 달 살이, 2달 살이, 1년 살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현지인 맛집 뭐 그냥 뭐 본인들이 해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박 3일, 1박 2일, 3박 4일 가시는 분들은 쫓겨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구경도 해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쌍에서 유명한 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식당을 갔을 때 그 식당 사장님들이 촬영이나 이런 거 블로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드문데 있어요. 촬영 아예 못하게 하는데 네. 일본에도 라면집에 있었고 아예 사진기조차도 못. 그러니까 한 장 찍는 거조차도 그 기념으로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해를 심하게 봤던데 초창기 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그걸 그 악평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판 찍다가 막 싸움 나는 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자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남자분들 잘못하면은 싸움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주인들이 나와서 이제 멱살 잡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손님들하고 특히 이제 술 취하신 분들 이제 본인 얼굴을 찍더라도 다 모자이크가 되는데 이제 모자이크를 안 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옥신각신 실제 제 이웃들도 경찰까지 부른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찍은 게 아니고 간판을 찍었는데 자기를 찍었다고 시비를 걸어 카메라를 막 막무가내로 빼앗아 갖고 주인이 말리는데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인이 나와서 빨리 다 사진 지워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대요. 지금도 실제로도 많이 봤고요. 예. 그래서 블로거를 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먼저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뭐 그 워낙에 뭐 잘 알고 뭐 유명한 뭐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는 그렇고 제가 느꼈던 바로는 처음 시작할 땐 다 누구나 그렇게 하네. 나는 무조건 파블이야. 파블이 될 거야. 라고 호기롭게 시작을 하다가 몇 번 하다 보면은 방문자도 없고 갈 만한 식당도 없고 맨날 자비 들여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자비를 안 드리고 협찬을 받더라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만의 그냥 생각을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이게 지치지 않지. 그냥 욕심이 과해지면은 처음부터 이게 금방 포기가 되더라고.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막 그 얼굴이나 이런 걸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글로는 쓸 수 있는데 막 남친 사진 올리고 여친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가족들
가족들도 가끔 올리는 사람인데 가족은 좀 덜한 경우고 이제 아이들 얼굴을 어렸을 때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조차도 사실은 저는 모자이크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TV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무슨 범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여친 사진 올리고 남친 사진 올리는 경우는 나중에 헤어졌을 때 그게 글이 다 지워지니까 본인 자료가 굉장히 손에 들어. 실제로도 저 아는 이웃 동생이 2명이나 이제 이웃 동생, 친한 동생 2명하고 이제 그냥 이웃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대한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지방 맛집도 있고 뭐 서울 맛집도 다 없어진 거예요. 얼굴이 다 이제 모자이크 하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세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갔을 때 이제 지켜줘야 될 도리잖아요. 뭐 협찬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이잖아요. 남의 얼굴, 사생활. 그 사람이 노출하고 싶어 노출한 게 아닌데 본인이 그냥 막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냥 모자이크 하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차남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보가 그 상대방의 정보가 될 만한 건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 잠깐 1, 2분이 싫어서 그냥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아시는 분들. 예식장 블로거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객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서 올리다가 그게 벌금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나쁜 점만 사실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친하다 보면 이웃이 정말 여기는 추천해주고 싶다. 어디 지방 갔을 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도 뭐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지방에 갔을 때 어디 추천해주세요 라면은 거기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추천해서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게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약간 블로그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로그를 좋게 보고 또 뭐 직업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좀 어떤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노하우나 뭐 글 쓰는 팁 뭐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방문자 수 늘리기, 뭐 글 쓰는 노하우, 사진 찍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비용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늘릴 수 있게끔 뭐 일정 기간 뭐 한 달에 뭐 저품질이 안 되고 뭐 얼마를 내면은 해줄게 하는데 그런 쪽지가 실제로도 많이 와요. 근데 믿을 수도 없겠더라고. 다 이렇게 둘러봐도 구독자 늘려주는 거? 네, 구독자 늘려주는 것도 뭐 얼마에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이제 말하자면은 팔아라, 양도를 해라, 뭐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 사진을 몰려줘라. 대신에 이제 네가 안 왔어도 우리가 사진 주는 거를 네가 네 블로그에 올려주기만 하면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이웃들도 있고. 그 이제 사진만 올려주고 본인들 저희는 보면 딱 알죠. 이분이 평상시 하던 글이나 사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품질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본인한테 그게 결국은 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그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한다면은 그런 쪽보다는 실제로 얻어먹었으면은 얻어먹은 체험단이라고 그 명확하게 밝히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장점을 쓰지만 단점 정도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일반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기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장단점은 확실하게 좀 그래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얻어먹었으니까 나쁜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찬양일색으로 쓰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짝 말을 빗대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블로그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실력을 그냥 쌓아야 된다? 하다 보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본인이 글을 쓰다가도 실력이 늘지만 남의 글을 읽잖아요. 이웃들 글을 읽으면 이분은 이렇게 쓰네, 저분은 저렇게 쓰네. 거기에서 그분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배우는 거죠. 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배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실력도 늘고 사진 기술도 음식 사진 사실 다르고 뭐 산 사진 다르잖아요. 찍는 그 구도나 이런 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본인 인생에서 지금 블로그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는 뭐 에너지죠. 엔돌핀이고. 에너지? 네. 그냥 삶의 활력소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네.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원주에 가서 그 암소 그 부위별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는 요즘 병어철이잖아요. 그래서 덕자회하고 덕자조림 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블로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만약에 그런 분이 상담을 한다면
본인이 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제가 해주시죠. 뭐 감히 뭐 권하고 안 권하고는 없고요. 그냥 저처럼 취미로 하려고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뭐 대신에 이제 사실은 블로거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네. 돈, 시간, 건강. 돈이 없는데 어떻게 블로그를 하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얻어먹을 수도 없고 뭐 얻어먹으려고 시작하면 몰라도 그리고 뭐 건강이 안 좋으면 어디 지방 같은 데도 못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 삼박자.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이런 거를 취미 생활로 소소하게 시작을 하겠다 하면은 뭐 권하는 거고 뭐 내가 파블이 될 거야. 뭐 유명한 블로거가 될 거야. 뭐 블로그계 뭐 넘버원이 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금방 지치더라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권하지 않고요. 그냥 내 뭐 취미이자 뭐 그런 거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파워블로그를 꿈꾸거나 뭐 처음부터 한 300만 누구나 원 다 그렇거든요. 다 월 그런데 400만 원 벌겠다 이런 거는 네. 너무 위험한 발상이죠. 너무 위험하다. 네, 그렇죠. 아. 남한테 피해가 가지고 결국 본인한테도 그렇게 300, 400씩 벌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저품질에 걸려서 방문자가 하루에 10,000명씩 왔던 사람이 하루에 뭐 500명, 600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쳐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방문자 그거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뭐 난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근데 조금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네, 그렇죠. 내 네. 멘탈이 흔들리니까 네, 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극적으로 자꾸 네. 쓰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뭐 워낙에 말주변에 무슨 행소스레서 네, 잘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뭐 그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인데요. 실제 뭐 얼굴은 공개할 수 없지만 블로거의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 장단점 이런 걸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블로거를 꿈꾸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